1945년 조국 광복과 더불어 조선시보로 출발한 이래 주간 뉴스로서 국민의 사랑을 받아온 대한뉴스가 2040호를 끝으로 금년 12월 말로 제작을 중단합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의 사랑과 격려에 저희 대한뉴스 제작진 일동은 깊이 감사드리며 국립영상제작소가 공공채널인 KTV를 통해 새로운 형태로 여러분 앞에 최선을 다해 보답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번 마지막 호에는 그동안 대한뉴스에 수록된 화제거리와 우리 생활의 변천 모습을 편집해 보내드리겠습니다. 밀물처럼 터져나온 그 인파, 그 함성, 대한민국 만세. 해방과 광복의 새 역사를 시작한 그날 1945년 8월의 그 감격. 광복과 더불어 제작하던 조선시보를 정부 수립 후에는 대한전진보로 53년부터는 대한뉴스로 제작 전국에 배포했습니다. 그때그때의 우리 생활, 우리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 보도하고 기록을 보존해 왔습니다. 국토분단 초기 공장이 많던 북한과는 달리 38선 이남에는 재래식 농촌이 많았습니다. 지역마다 닷새 만에 하루씩 사는 오일장, 향수에 젖게 하는 우리 모두의 고향입니다. 악몽과도 같은 6.25 전쟁, 동족 상잔의 비극. 남부여대하고 피난을 가야 했습니다. 겨울에는 대중가요에서 금순이도 울며 헤어진 흥남철수, 한마는 일사후퇴가 있었고 서울은 또 한 번 유린당했습니다. 3년에 걸친 전쟁과 피난살이. 육체파 여배우 마릴린 먼로가 주한미군을 위문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다녀가기도 했습니다. 주요 간선도로에 전차가 다니던 서울. 그때 인구는 고작 170만 명 정도였습니다. 드럼통에 철판을 오려 입혔을 망정 우리 손으로 버스도 만들어서 타고 다녔고 6.25 직후부터 관광버스가 등장했는데 그 당시는 명물이었습니다. 국산 시발 택시가 등장한 것이 1957년 무렵이었습니다. 여름날의 피서행락, 주로 한강과 광나루, 정릉 계곡 같은 데서 수영복도 입지 않고 물놀이를 즐기는 모습입니다. 50년대 말 추억 속의 종로 야시장거리입니다. 서울시민 빙상대회를 수록한 1956년의 대한뉴스는 넥타이에 중절모를 쓴 신사차림의 선수까지 보여줍니다. 자동 가만히 틀을 고안해낸 사람이 제1회 발명상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나일론 옷이 한창 유행하던 때 우리도 나일론 옷감을 짜내기 시작했고 국민 건강을 위해 전국적으로 국민체조가 보급되었습니다. 문맹 퇴치 운동도 활발히 전개돼서 대학 제복의 학생 선생님이 열심히 가르치는 모습이 퍽 인상적입니다. (1957년도) 제1회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미인을 뽑는 기준도 지금과는 무척 달랐습니다. 아직 민속놀이의 테두리 안에 있었던 씨름대회. 명동에 있었던 시공관에서는 뉴스 영화의 날을 맞으면 대한뉴스를 보기 위해 밀려드는 관람객들로 만원살의 표지판을 붙일 때도 많았었습니다. 상영에 널리 시민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영화의 날에는 매주
1959년 남부지방을 강타했던 태풍 사라호. 엄청난 인명과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4.19와 함께 60년대가 열린 그해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이 서울에 왔을 때 그야말로 환영 인파가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사나이 61년 10월 그 봄날 KBS 텔레비전이 개국을 보면서 한명숙 씨의 노란 셔츠 입은 사나이가 대중의 인기를 누렸습니다. 셔츠 입은 말없는 그 사람이 루이 암스트롱과 같은 세계적인 인기 연예인들의 방한 공연이 있었는가 하면은 재건 국민운동 정신에 따라 대한뉴스가 짧은 치마 입기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60년대) 중반 월남에 우리 국군을 파견하면서 대한뉴스는 특파원을 종군시켜 수시로 전황을 보도했습니다. 월남에서 대한뉴스 박옥봉 특파원의 보도. 1969년 2월 어린이들을 입시지옥으로부터 해방시킨 첫 중학무시험 입학 추첨.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아슬아슬한 미니스커트 바람이 크게 불었습니다. 서울 인천 간 고속도로 개통을 시발로 전국을 일일 생활권으로 좁혀놓은 고속도로 시대가 열렸습니다. 71년의 크리스마스를 TV 중계방송에 묶어놓은 대연가 호텔 화재. 무려 167명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부전 자원이 없는 우리 처지에서 경제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수출을 해야 했고 처음에는 합판과 함께 가발이 수출의 대종을 이루었습니다. 농촌 부녀자들의 섬세한 손재주로 만든 가발과 인조 속눈썹을 전량 수출해 나라의 수출 증대에 큰 몫을 차지했습니다. 해마다 10월이면 진주에서 열린 개천 예술제, 한우 챔피언을 뽑는 소싸움으로 관심을 크게 모았습니다. 문표 달기 운동을 벌인 때도 있었습니다. 우편물 배달을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제1회 우량아 선발 대회에서는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어린이가 튼튼한 어린이로 뽑혀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71년) 남북 적십자 회담 제의와 72년 7.4 공동 성명 등으로 남북의 대표들이 평양과 서울을 방문하고 공연 행사를 갖기도 했습니다. 해마다 봄철이면은 넘어야 했던 보릿고개를 잘 넘기기 위해서는 보리를 밟아줘야 했습니다. 공무원과 학생들까지 참여한 가운데 치루어진 농촌의 큰 행사였습니다. (70년대) 중반 한때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돼 단속 대상이 되기도 했던 장발. 고로 화입과 함께 1973년에 준공을 본 포항종합제철은 우리나라 중화학공업 입국의 신호탄과도 같았습니다.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면서 농촌에서부터 시작한 새마을운동. 이때부터 대한뉴스도 천연색 뉴스를 제작 상영했습니다. 74년에는 지하철 시대가 열렸습니다. 자동차 수출국 대열에 오른 우리나라는 77년에 100억 달러 수출을 달성했습니다. 10억 달러 돌파 후 7년 만의 일입니다. 쌀이 부족해서 한때 생산을 중단했던 쌀 막걸리가
쌀 증산으로 인해 다시 생산, 판매되기 시작한 것도 이때였습니다. 격동의 1980년대 벽두, 중고등학생들의 교복 자율화가 이루어졌습니다. 해방 후 37년 만에 야간 통행 금지가 해제됐습니다. 이 사람을 모르시 83년 여름 온 국민의 시선을 집중시킨 KBS의 이산가족 찾기 생방송은 텔레비전의 위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실감하게 해준 큰 사건이었습니다. 한국 천주교회 200주년을 맞아 우리나라를 방문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삼남지방 수재민들에게 북한 쌀과 의약품이 전달되기도 했습니다. 88년 서울올림픽은 동서의 이념 장벽을 깨고 세계 지역 간의 빈부의 벽을 허문 대회로서 당시 국립영화제작소는 대한뉴스 수록과 함께 올림픽 공식 기록 영화를 제작했습니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남북한이 동시에 유엔 회원국이 됨으로써 새로운 출발을 함께 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더불어 조선시보로 출발한 대한뉴스는 그동안 몇 차례의 변천 과정을 거치면서 정부 홍보 매체로서 또한 역사를 기록하는 증인으로서의 소명과 사명을 다해왔습니다. 특히 텔레비전이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이전까지 대한뉴스는 국내 유일한 영상 매체로서 국민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국내에만 머물지 않고 우리의 국력이 뻗어나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세계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며 남의 현장을 카메라에 담아 국민에게 알리고 기록자로서의 소임을 다해온 대한뉴스. 이제 2000년대를 앞두고 세계화를 향한 뉴미디어 시대를 맞아 대한뉴스는 케이블 TV 공공 채널인 KTV 한국 영상으로 새롭게 태어나 여러분과 다시 만날 것입니다.